구조적으로 그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게 선순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일론 머스크를 정말 겉만 알았다, 수박 껍데기만 핥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이 책을 보면서 수박을 정말 한 통 제대로 먹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교수님과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뭐 전기차부터 하나씩 탁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저로서도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인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속히 좀 비범했구나. 괜히 지금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흐름 자체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산업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 그럼 10개의 산업의 평균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인 거예요. 그렇겠죠.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중평균이겠죠. 그런데 평균이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근데 어떤 산업의 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이고 어떤 산업의 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겁니다. 2%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니까요. 그러면 2%를 하회하는 저성장하는 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역동적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2%를 상회하는 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일자리 잡기가 너무 어렵죠. 혹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역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초과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리고 이 청년 실업률을 심지어 발표하지조차 못할 만큼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이유는 이게 장기적인 일일지 한시적인 일일지는 그 누구도 정의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멈춰섰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규 고용 창출 능력이 상실된 중국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다시 말하면 신규 사업을 뛰어드는 거예요. 로봇 산업도 해볼까? 우주 산업도 해볼까? 우리 그냥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자율주행차 산업으로도 가볼까? 이게 신규 사업 투자인 거예요. 신규 투자가 늘어날 때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졸업하는 학생들이 갈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역동적일 때 그게 고용을 담보해주고 고용이 소득을 담보해줘요. 소득이 괜찮으니까 소비가 또 일어나고 소비가 쫙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끌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 신산업에 도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양질의 일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 예산 투자해가지고 뭐 어떤 일자리,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미래지향적인 왜 이래야만 되지? 왜 화석연료 자동차여야만 되지? 이런 식으로 현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만한 미래 산업을 제안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날 때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게 선순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은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나의 역량을 개발한다든가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이런 소위 사이코적인 생각은 어떤 경우에서 나왔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저가 이 인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역경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인물됨을 좀 한번 공부해 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또 일론 머스크 하면 우리가 또 대표적인 사업가로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안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사업 없습니다. 네, 예전부터 뭐 페이팔, 테슬라, 로봇, 스페이스X 진짜 우주관을
갖출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이뤘으면 네. 남은 여생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없이 도전하고 네. 벌어놓은 돈으로 재투자하고 네. 이걸 자꾸 반복한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고 이 사람의 과연 끝은 어딜까 네. 이런 생각도 또 감히 해보는 것 같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세계 최대 부자로도 등극을 했었고 정말 돈 많이 모았는데 돈을 모은 이유가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정점까지 이루고 그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이루어 나가기 위해 투자하는 데 쓰는 거죠. 그 경로를 보면 일단 처음에 페이팔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계속 어떤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 사업 자기가 그림 그리던 것들이에요. 그런 그림 그리는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또 쓰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여러 산업들이 성장률을 하회하는 산업들이 많냐 상회하는 산업들이 많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가는 상회하는 산업을 짊어지는 사람인데 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또 다른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죠?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사업을 계속 가져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위 인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 너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경영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소위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이런 인물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나라에도 네. 서학개미 분들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받기에 테슬라 주주가 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인물됨이 네. 계속 정진하고 추진하고 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다 보니까 맞아요. 테슬라라는 기업 역시도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네.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예. 사업가 측면을 봤을 때는 또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네. 이 인물을 그 사업가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광석이는 그냥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잘 살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잘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경영자를 잘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로 돈을 버나를 보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냥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투자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됨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인물됨을 보는 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2세, 3세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한데 일론 머스크 같은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은 인물됨을 한번 보셔도 그냥 그 인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말 그대로 인물사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일론 머스크를 정말 겉만 알았다.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만 핥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이 책을 보면서 수박을 정말 한 통 제대로 먹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인물됨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괴짜예요. 근데 이 경영학에서 차별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공하려면 차별화가 가능해야 돼요. 괴짜라는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 괴짜적인 정신이 어쨌든 여러분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직접 해보신 분들도 안 해보신 분들도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이뤘고 이미 세계 최대 부자가
된 바 있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도 7대 매출액 7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더 시가총액이 커요. 근데 그 괴짜가 베러냐 월스냐를 판단했을 때 지금 보여줬잖아요. 베러라는 것을. 그런 인물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인물됨을 좀 설명한다면 바로 열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그 페이팔 창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정말 그냥 그 회사 책상 밑에서 자고 일어나고 옆에 숙소를 구했는데도 정말 그냥 숙소까지 안 가고 자고 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뭔가를 보일 때까지는 거기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정 있는 기업가에게 투자하면 여러분 거의 반은 맞죠.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들도 그 열정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루 종일 회사에 붙어 있고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자기 몸을 심지어는 상해해 가면서까지 일하는 대표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열정됨이 그 기업을 있게 만든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차별화가 가능한 다름을 갖고 있고 그 다른 방향으로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게 세상에 좋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밸류에드가 있어야 돼요. 밸류에드가 없으면 그건 죽은 열정이죠. 죽은 다름이죠. 좋지 않은 다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페이팔을 시도하는 것도 기존의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가면서 페이팔이라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 우주로의 여행을 꿈꾸고 그걸 안내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밸류에드를 갖고 지향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인물됨을 제가 요약한 거고 제가 요약한 게 맞다는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요약을 한다면 괴짜, 다름 첫 번째, 두 번째가 열정, 세 번째가 밸류에드, 부가가치. 이 세 가지 면에서 이 인물됨을 좀 많이 관찰할 수 있었고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소유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또 열심히 하는 거랑은 또 잘하는 거랑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계단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열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소위 무식한데 열정만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무식한데 열정이 있는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제가 어떤 특정 지도자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열정은 미치도록 많은데 근데 무식하다. 무식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그릇된 방향으로 이 나라라는 조직을 이끌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차라리 열정이 없는 게 나아요. 무식할 거면.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기업의 리더든 조직의 리더든 혹은 국가의 리더든 가정의 리더든 나는 또 나의 리더니까 나를 이끄는 나든 그냥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출 필요가 있는 거지 무식한데 열정만 있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향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고 열정 있게 가야지 방향을 잘못 잡고 열정 있게 가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 인물됨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혹시 교수님께서 끝으로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이 책의 추천인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언어로 제 구두로
맺은 말을 좀 갖기보다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자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취하기 마련인 행동에 나섰다. 뭐예요? 끼어들어 말리기 시작한 것이다. 로켓 폭발 장면만을 모아서 그 영상을 테슬라한테 엄청 보여. 야, 로켓 이렇게 폭발해. 너 하지 마. 그 돈 몽땅 날릴 거야. 하면서 절사반대를 했던 거야, 친구들이.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다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혁명적인 로켓을 창조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 그 많은 지인들이 뜯어 말리는데 로켓 우주회사를 만든다고 하니 우주관광회사를 만든다고 하니 다 뜯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출발하여 플로리다 해안가에 무사히 낙하했다. 드래곤 캡슐은 여전히 우주정거장에 올라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우주선이었다. 이 우주선은 한 달 전에도 러시아와 일본의 우주비행사 각 한 명을 포함한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올라갔고 4주 후에도 다시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 이상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는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소제목, 아주 작은 소제목 하나가 그 결점으로 주조된 입니다. 결점으로 주조된.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괴짜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결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결점을 다 모아서 스페이스X 우주선을 만든 겁니다. 결점을 모아서 소위 세계 어떤 매출액 상위 기업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만든 겁니다. 이게 많은 것들을 좀 암시해 줄 것 같고요.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독자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부분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다면 오히려 그 결점을 무언가로 좀 승화시키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또 역량을 개발해 볼까. 또 일론 머스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됨은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됨은 어떤 그의 어떤 인생사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는 그 과정은 어쨌든 여러분의 결점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 그대로 이 책을 읽은 하나의 독자로서 이 책을 추천해주는 하나의 작은 추천인으로서 의견을 좀 이렇게 올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일론 머스크라는 책과 함께 또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번 영상을 계기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알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며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발전시키는 우리 청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응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